내일이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꼭 100일째 됩니다.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백신을 맞은 가운데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우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예약을 한 사람의 99.8%가 실제로 접종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달 말까지 1,300만 명이 백신을 맞게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은 지난 2월에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목표인 1,300만 명의 절반이 넘게 백신을 맞았습니다. 모두 709만 명, 전 국민의 약 14%입니다. 만 60세에서 74세의 접종 예약률은 80%가 넘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혜택이 접종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 자녀 백신을 예약할 수 있게 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하루에 한 30만 명에서 35만 명 정도가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하고 그다음 주 한 2주 정도에는 한 50만 명 내외로 예약. 오는 7일부터 만 60세에서 64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도 시작됩니다. 다만 이때 함께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등은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모두 40만 명가량 됩니다.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나 모더나로 바꿨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1, 2차 접종 간격이 3, 4주로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짧습니다. 2학기부터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가려면 여름방학 동안 2차 접종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3은 기말고사 이후에 화이자 백신을 맞게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반기에 목표했던 1,300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1,300만 명 접종과 25% 이상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50대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후 30, 40대도 순차적으로 접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나 돌파 감염 등은 여전히 위험 요소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지침을 바꿨다고 발표를 했다가 번복을 하면서 혼선도 있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정확한 지침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자녀 백신은 네이버, 카카오 앱 서비스로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은 위탁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앱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고려했습니다. 모든 자녀 백신은 만 60세 이상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예약한 30대에서 50대들은 자녀 백신이 생길 경우 9일까지만 맞을 수 있습니다. 10일부터는 기존 명단에서 아예 빠집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다시 당일 남는 백신 예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만 60세 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순서가 돌아오긴 쉽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의 접종률을 이번 달까지 최대한 끌어올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침은 우선 고령층 접종 기간인 19일까지 적용됩니다. 6월 19일 이후 상황은 백신의 전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오는 10일부터는 얀센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하지만 접종 대상자가 맞고 싶은 백신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남는 것을 맞아야 합니다. 1차 접종 때 맞은 자녀 백신과 같은 종류로 2차 접종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교차 접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은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화이자를 맞는 연구는 하고 있고 다른 조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의 경우 예약을 했는데 병원에서 취소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얀센 백신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8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 변경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까지만 한시적으로 다시 예약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